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10명 중 4명꼴로 노부모와 함께 성인 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반수면 마취 후 충치 치료를 받던 4세 남자아이가 깨어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충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만큼 트라우마 방지를 위해 수면 마취 후에 치료를 진행하는 게 추세라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27,1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9.7% 감소했습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0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 혼인 건수도 19,6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4%나 줄어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3월로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10명 중 4명꼴로 노부모와 함께 성인 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장년 1,000명 중 39.5%가 25세 이상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했습니다. 월 평균 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7.7%로 5분의 1에 근접해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사고로 숨진 인천 송도의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입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추모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24살 A씨가 몰던 축구클럽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고 차 안에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교통법규가 많이 강화돼야 되겠죠. 자기 애라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2015년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세리미법이 시행됐지만 적용 업종이 제한적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축구클럽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세리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방과 후 학원 차량 등을 타고 학원과 집 등을 오가는 것이 요즘 어린이들의 일상이 되었지만 대다수 통학 차량은 세리미법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시간에 쫓겨 아이들을 태우고 다녀 안전은 뒷전.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에서 시속 85km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는 다 세리미법의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서 경찰에서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현재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 음란물 등은 19금으로 규정되지만 혼인이나 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방과 납세,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지게 되는 것도 만 18세부터입니다. 미성년자와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도 입법 취지에 따라 갈리고 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이 무려 4가지에 달한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만나이와 연나이로 나뉘기도 하고 출생일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법에서 정한 특정 시점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민법과 형법은 만나이를 적용하지만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가 기준이 되는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선거법은 아예 선거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들쭉날쭉 기준 탓에 국회에선 공식 나이를 만으로 통일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고 선거 연령을 낮추냐 마느냐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만 18세에 끝나는 학제, 그리고 교육기간은 길어지고 경제적 자립은 점점 늦어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해명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우려가 큽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위탁 경영 자격을 사립학교 법인과 국립학교 그리고 그에 준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되는 자로 명시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즉각 비판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임기 안에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짓기보다 급하게 민간 위탁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향후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교원을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며 위탁 경영 주체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부실급식 등 일부 민간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례가 유치원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유아교육 현장 문란해 있는 거 질서가 좀 바로 잡힌 후에 나온 말이지 지금은 시기상조란 거예요. 이제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40% 수청을 채우려고 하는 건 당초에 우리 학부모들 요구는 아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1살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1살부터 3살 배기 아이 8명을 무려 58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며 뺨을 때리고 행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 모습 등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는 의혹이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에겐 이 일로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선 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열악한 보육 환경을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교사 1인당 맞는 아이가 3명으로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는데도 학대가 벌어졌습니다. 반면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보육교사가 학대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지만 최고 형량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하고 다른 원아 8명을 학대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지 않으면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많아야 징역 1년에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가정박 청소년 10명 중 7명이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갈등을 겪다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립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해 성인이 되기 전부터 빚에 허덕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맞았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진짜 그게 많은데 이제 어른들은 그냥 다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잖아요. 가정박 청소년들의 얘기를 담아낸 영상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해보니 이들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가정폭력이나 갈등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 이상이 멍이 들 정도로 부모에게 맞아봤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뿐. 상당수가 자립을 원하지만 현실은 열악합니다.
제대로 된 직업훈련을 받아본 경험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6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는데 16%는 불법적인 일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또 15%는 성인이 되기 전에 빚이 있고 1인당 평균 빚은 265만 원이었습니다. 신용불량 경험에 있는 청소년도 9.1%나 됐습니다.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상태는 굉장히 열악하다. 그 일자리에 적응하고 살 수 있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4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쉼터는 전국 130여 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절반 가까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수업이 한창인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 체격이 큰 학생들에겐 학교 책상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현 학교 책걸상 규격은 무려 18년 전인 2001년 표준신장을 기초로 만들어져 그간 훌쩍 커진 학생들의 체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제 키가 193인데 이제 평소에 학교에서 쓰는 책상이 작다 보니까 항상 누워서 수업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지난 18년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경우 평균 키는 2cm 커졌고 체중은 4.4kg 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학생용 책걸상의 산업표준을 전면 개정합니다. 크기와 형태가 대폭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큰 사이즈인 키 180cm를 기준으로 한 규격보다 더 큰 치수를 도입하고 이동이 필요한 토론식 수업과 특별 활동에 맞도록 형태도 개선합니다. 책상 상판의 크기와 각도 조절 기능,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신경이 덜 쓰이도록 한 책상 앞가리개 설치도 검토 중으로 학생들은 내년 상반기엔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새 책걸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55세) 김인순 씨는 최근 갑자기 등과 가슴이 아파 애를 먹었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 패딩 점퍼를 입을 정도로 오한이 돌더니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대상포진이 원인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파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약물 여기서 바이러스 약을 진통제 줬고 먹어도 그 약기운 떨어지면 무지 아파요. 대상포진은 어릴 때 앓은 수두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몸이 약해진 틈을 타 슬금슬금 기어나오며 발생합니다. 띠 모양의 수포가 생기며 출산할 때만큼이나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중추신경까지 손상돼 평생 신경통을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시사철 발생하는 병이지만 요즘같이 때이른 더위로 지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환자가 늘어나고 특히 당뇨 환자는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암과 같은 면역이 결핍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신이 100% 예방을 할 수는 없어 열의 셋은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지만 통증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통해 면역세포를 기르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대상포진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난 5월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출생 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관리와 환화 지원 사업을 그동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해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비급여인 검사 항목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부모님들의 검사비 부담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환화에 대한 관리, 후속 관리가 부실해질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최태은 교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유전성 대사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사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검사 방법의 표준화, 검사기관의 정도 관리, 양성자에 대한 보건소 보고 체계를 갖추고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아 관리 사업의 현재와 발전 방향, 정부의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지원 방향 등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사업 및 환아 관리 지원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전재희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해마다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태어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말자. 저는 오늘 딱딱한 통계 수치를 인용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저 역시 일남일녀의 엄마입니다. 돌이켜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일하는 엄마로서 저에게도 출산과 양육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겪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을 이야기한다면 몇 날, 몇 달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신비로움 그 자체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아이의 천사와 같은 미소와 커가는 모습은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립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도 더불어 행복하게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사회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의 분위기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여권 신장과 함께 여성의 사회활동도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할 것은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성공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은 가정 친화적이거나 여성 친화적이기보다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단기적인 효율 중심이 많아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보다는 꺼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일 때문에 우리 삶에 보다 본질적이고 소중한 보람과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임신, 출산, 양육이 때로는 힘든 일과 겹쳐 전쟁과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행복과 기쁨이 비교할 수 없도록 더 컸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만나면 엄마는 꼭 되어보라고 권합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기쁨이요 보람임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기에 필요한 대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이요 즐거움이고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직장이, 사회 전체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아이가 귀한 나라입니다. 귀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들이, 특히 엄마들이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아이들의 출산 양육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엄마 아빠는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나는 너 때문에 산다는 마음으로 이를 수시로 표현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얽매여 마더 컴플렉스가 생기는데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도 또 다른 자아도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에는 분명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이가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